안녕하십니까. 금요일 행복한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일어났더니 눈이 와요. 창밖을 보니까 기분이 확 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울에는 지금 눈이 오고 있습니다. 길은 조심해야 되지만 기분은 상쾌한 아침입니다. 잘 됐어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중에요. 이 가는 겨울을 아쉬워하면서 겨울철 여행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 오늘 눈과 함께 보시면 더 좋으실 겁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죠.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신만의 건강 비법 알려주실 분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저희도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복으로 바로 갈아입고 여러분과 만남을 갖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행복한 아침, 즐거운 아침으로 시작합니다. 네, 금요일 즐거운 아침을 더 즐겁게 해줄 개그맨 강성범 씨,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건강하게 사시는 건강 고수님을 만나볼 생각인데요. 저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평소에 운동에 관심이 좀 있으세요? 어떠세요? 없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네. 40 중반 되니까 하긴 해야 되겠더라고요. 어디 아프면 잘 안 나아요. 오늘 또 이 옷을 입혀 오시니까 보니까 아 해야 되겠다 이게 싶기도 하고. 어떻게 된 일이죠? 아,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나는 솔직히 방송에 내복 입고 나오는 사람 처음 봤어. 오늘 우리가 건강에 대한 얘기, 즐거운 얘기 강성범 씨하고 같이 나눌 거고요. 진정한 건강 고수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영상 속의 주인공입니다. 건강 전도사 이순국 씨 모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갑자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바로 푸시업, 바로 푸시업.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야. 아, 됐습니다. 네, 그만하세요. 이따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만하세요.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우리 방송 끝날 때까지 네. 하실 줄 알았어요. 몇 개까지가 가능하신 거예요? 제가 끊어서 그러는데 지금. 많이 하면 50개 정도. 50개요? 대단하시다. 50개 정말 대단한데 혹시 강성범 씨. 강성범 씨는 몇 개나? 전 하죠, 하긴. 몇 개? 예? 몇 개? 이재용 아나운서님 몇 개 하세요? 뭐예요? 여기까지 와요 또. 거기서 끝내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꾸 다투시는데 직접 한번 제가 대결을 솔직히 보여주시면 이재용 어떨까요? 아나운서님보다는 더 할 자신 있어요. 정말요? 한번 해보실래요, 형님? 아니 근데 네. 우리는 여기까지는 안 돼. 이게 치워야 돼. 다쳐. 다쳐요. 여기. 요 정도 올립시다. 안 올릴까? 올리면 못해, 형님. 예. 제가 동생이니까 먼저. 자, 엎드려 자, 보십시다. 동시에 한번 해볼까요? 예인 씨가 이제 스포츠 쪽 잘하니까. 근데 자, 네. 시계 한번 풀고 갑시다. 아, 시계, 네. 제가 기중품 보관해드릴게요. 푸시업은 자세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자세 틀린 사람은 감점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같이. 시작. 시작.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유, 이제 그만해. 아, 정말 대단합니다. 강성범 씨 몇 개 하셨죠? 얼굴 빨개가지고. 3개. 3개 하셨고요. 자세가 중요한 10개. 거라서. 자세가. 와,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게 푸시업 잘한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운동을 엄청 오래 하셨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막 50개씩, 100개씩 하신다는데.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선생님? 별거 없어요. 할 게 아니에요. 별거 없어요. 근데
근데 이거 안으로 강하신 건가 봐요. 근육을 키우신 게 아닌데? 근데 운동을 열심히 하셨으니까 이 다부진 몸이 나왔을 텐데 네.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저보다 형님이실 것 같은데 당연하죠. 그죠? 예,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이가 이제 연세로 가는 나이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몇 살쯤 되셨는지. 제가 사실 운동선수들을 가까이서 참 많이 봤는데 네. 거의 20, 30대 운동선수들의 몸매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정말 탄탄하고 네. 한 60대? 60대 중후반 정도는. 저도 되셨어요. 피부로 봐서 네, 60대 네, 후반 네. 정도. 그죠? 그 정도 네. 되셨어요. 예. 어떻게 되십니까? 짜잔. 아, 여기 있구나. 뜯어볼까요? 그러려면 네가 봐라. 네, 한번 뜯어볼게요. 와. 와, 78세세요? 78세세요. 잠깐만, 운동을 시작하신 게 몇 살 때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사실 별로 오래 안 돼서 한 8년 되나요? 8년이라면? 70 넘어서 시작했으니까. 야, 운동을 70부터 시작하셨는데 이 몸이 됩니까? 그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괜찮네. 어? 나는 한 25년 있다 시작해야 되겠다. 딱 그 나이 70대면 시작해. 나도 조금 이따 해도 되겠는데. 네. 천만의 말씀. 내가 현재 제일 후회하는 게 왜 70에 했냐는 거예요. 네. 정말요? 그전에는 그러면은 왜 30에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일 후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점이 있다면 네. 그냥 단순히 운동만 하신 게 아니라요. 운동으로 박사 학위까지도 따셨다면서요. 그러세요? 박사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와. 지금 상명대학교 교수로 있어요. 이 교수님, 이 박사님이시네요. 예. 건축 운동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왜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기본적인 의문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하네요. 예. 내가 뭐 하는 짓이지 지금? 근데 네. 그래서 안 했고, 그래서 했고. 그렇죠.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4년 만에 석박사 과정을 끝냈죠. 네, 오늘 정말 70대 몸짱 이순국 박사님께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 들려주실 것 같은데요. 강연 주제는 뭐였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른해 시작한 기적의 운동법 오늘의 주제입니다. 노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해법을 알려주실 것 같은데요. 강연을 박수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은 운동을 하기를 싫어하고 네. 오히려 쉬는 걸 위주로 하기 때문에 늙을수록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네. 70살에 제가 몸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헬스장에 가서 유산소 운동을 주로 했는데 옆에 보니까 다들 근육 운동을 하더라 이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따라서 이제 근육 운동을 했어요. 처음에는 했는데 다 물어봐도 왜 근육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몰라요. 예. 그냥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입학을 하고 네. 또 하루하루 운동 일지를 작성하면서 몸의 변화를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공부를 하고 한쪽에서는 운동을 하면서 그 변화 과정을 겪은 걸 기록하다 보니까 몇 년 지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 키가 많이 커지더라. 키가 나왔네요. 신장. 예, 그렇습니다. 예. 정말 컸었어요. 1cm가 컸어요. 와. 아니 뭐 한 2, 3mm 정도야 기계가 약간 삐걱하면 바뀔 수 있는 건데 1cm는 정말 많이 크신 건데. 성인들이요. 네. 10년, 15년에 한 1cm씩 줍니다. 그래서 25세 때 최고로 컸던 키가 예. 7, 80대 되면은 보통 4cm에서 5cm가 줍니다. 네. 근데 저는 10년 동안에 1cm가 줄지 않고 거꾸로 1cm가 커졌죠. 네. 그리고 뼈가 단단해지더라.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더라. 또 배는 들어가더라. 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더라 이겁니다.
이게 본인 몸으로 보여주시니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사실 어르신들은 조금만 움직여도 정말 힘들어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젊은이들도 어려워하는 근육 운동을 특히 추천하시는 이유는 좀 뭘까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음식물과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네. 근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공장이 가동을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에너지를 계속 써야 공장을 돌리죠. 네. 여러분이 잠만 자보세요. 공장에서 전부 직원들이 집에 가버려요. 일 안 하고. 네. 그게 뭡니까? 운동을 하면은 공장이 돌고 네. 하지 않으면 안 돕니다. 네. 또 그렇게 만든 에너지를 바로 운동을 안 하면은 저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숨을 쉬는 산소도 숨을 쉬면 바로 소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모든 것 창고가 있죠. 저장 탱크가 있잖아요. 네. 이 근육 안에는 산소 저장 탱크도 있고 에너지를 만든 저장 탱크도 있고 또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위 당원의 형태로 그리코겐의 형태로 또 근육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키우지 않으면은 에너지 창고도 없고 네. 산소 창고도 없고 네. 그리코겐 창고도 없습니다. 그립고겐. 그리코겐.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보릿고개 같이 들려갖고. 그래서 이 근육은 불행하게도 밥을 먹어서 크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무산소 운동, 네. 저항성 운동만이라야 이게 커집니다. 네. 근데 이게 거기서 왜- 중요한 게요. 예. 이제 70부터 운동을 시작하셨으니까 어르신들도 근력 운동을 하고 싶은데 네. 너무 그동안 근육을 쓰지 않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또는 무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근력 운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어르신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근육 운동을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좀 알려주셔야죠. 우리가 운동을 시작하려면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네. 네. 어떤 한계 이상의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까? 좀 힘든 운동을 해야 힘든 되거든요. 운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유효 한계와 안전 한계라는 게 있는데 네. 유효 한계는 적어도 몸이 조금 붙여야 된다는 뜻이고 안전 한계는 쉽게 말해서 무리가 안 가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헬스클럽 가서 이게 운동할 때 보면 네. 자 20개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 2개 더 이러면 그때 힘든. 계속 두 개 그게 더잖아요. 근육을- 네. 이게 유효한 게 그렇습니다. 하는 거구나. 네. 그래서 팁으로 말씀드리자면 무엇이든지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20개를 할 수 해도 별로 힘이 안 든다. 예. 이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약하다 할 기준은 뭘 들고 해서 20번 했는데 별로 힘이 안 들더라 하는 예. 것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20번. 그거보다 높은 걸 해라 이겁니다. 예. 그와 반대로 너무 무거우실 것 이걸 같은데요? 이렇게 했는데 와. 10개 하기가 어렵더라. 예. 이런 거는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유효한 무리가 게를 간다는 거죠. 넘어간 거고. 네, 너무 예. 무리한 그래서 운동에서 10개와 20개라는 개념을 아시면 됩니다. 20개 넘어도 별로 힘이 안 드는 거는 하지 말고 네. 10개를 하기가 힘드는 거는 하지 말라 이거. 오. 이거를 안 지키기 때문에 노인들이 운동을 싫어하고 부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지키면은 저도 절대 부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푸시업을 하는데 네. 처음에는 10개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거든요. 그래, 조금 더 늘려야지. 이제. 그럴 때는 하지 말라시잖아요. 그럴 때는 푸시업을 하지 말고요. 예. 반 푸시업을 하면 됩니다. 무릎 대고 하는 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요. 조금 더 단계를 높여나가면 되는 예.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해봤어요. 무릎 대고도 해봤는데 20개 넘게 하길래 안 했어요. 결론은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쉬어, 이제 숨만 쉬어. 죄송합니다. 저 맡겨놓으셔서. 그래서 10과 20의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주면은 운동의 강도는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예. 근육 운동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 점을 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체력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집에서 좀 쉽게 자신의 체력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자가 측정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 같이 해보실 네. 우리가 나가서 한번 두 분 해볼까요? 나가시고 네네네. 제가 측정할게요. 저는 예전에 국가공인대에서 측정을 해봤어요. 그래요? 구청에 가면 그 측정센터가 있어요. 그랬더니 60대 나왔어요. 그때 이랬을까? 했으니까 좀 그러니까. 해봤어요. 그때. 네. 숨만 쉬라고 그래? 예. 이렇게 사실 거냐고 물어보길래 그러겠다고 부분이 했어요. 있어서 네. 하체 근력이 어느 정도인가 자가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엉덩이를 대고 팔짱을 끼고. 이렇게 끼고 완전히 일어섰다가 완전히 앉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이걸 30초 동안에 30초. 몇 번 하는가 윗몸 일으키기 하고 측정법이 비슷하네. 예, 아, 좀 걱정되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개수를 한번 볼게요. 자, 30초입니다. 준비, 시작. 뚝뚝 소리가 나, 완전. 벌써 힘들면 어떡하는 거죠? 오, 빨라요. 6, 7, 여덟, 아홉, 너무 힘들어요. 11, 12, 13, 14, 15, 아, 숨이 차는데요. 와, 의자가 자꾸 뒤로 가냐? 25초. 5초 남았어요. 이제 진짜 못하겠어. 29초. 다리가 떨립니다. 됐습니다. 각자 몇 개 하셨어요? 몰라요. 안 섰는데요? 이래서 몇 개 정도 나와야 돼요. 23개. 장애인 23개? 아나운서는요? 저는 그보다 한 5개 정도 못한 것 같은데. 23개면 한 19개, 20개 정도 할 것 같습니다. 18개, 19개 정도 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제 박사님. 결과는요? 결과 여기 있습니다. 이야! 22. 그럼 다- 괜찮은 거네. 그죠? 아주 높은 등급인데요, 두 분 다? 네,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요. 여기서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지금. 예? 이 수치는 노인을 기준으로 한 수치입니다. 예. 여러분이 이거보다 못하면 큰일 나죠. 선생님은 몇 번이나 하시죠? 저는 현재까지 30개까지 해봤습니다. 오, 30개면 뭐 1초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의 특급 전사 수준이신데. 의자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의 엉덩이가 의자에 안 닿는 정도시네.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걸 테스트 해보는 데가 있어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네. 체력인정센터에 가면은 앉았다 일어서기만 아니라 음. 8가지의 맞아요. 항목을 가지고 네. 전부 측정을 해주고 그 체력 평가를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눠서 인정서를 줍니다. 그리고 또 맞춤형 운동 처방까지 해줍니다. 박사님도 그러면 거기서 테스트를 받으신 거예요? 당연하죠. 몇 등급 나오셨어요? 저 1등급 받았죠. 역시나. 그렇겠지. 실제 나이보다 66세. 체력 나이가 10살이나 띠동갑 어려요. 어린. 네. 이야. 네, 이 노화를 막는 근력 운동도 앞으로 네.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어르신분들은 무턱대고 3개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건가요? 몸은 저항성 운동에 대해서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5, 7, 9, 15법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가 시범을 보이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하는 덤벨 컬 운동은 12kg를 가지고 합니다. 예. 네. 근데 이거를 바로 하면은 몸에 적응할 시간이 없죠. 예. 그래서 5, 7이라는 건 뭐냐 하면 50%. 내가 하는 12kg의 50%는 몇 킬로입니까? 6kg요. 6kg죠. 6kg를 가지고 이제 오늘 처음 시작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6kg를 가지고 처음에 운동할 때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들어올 때 숨을 내쉬는 겁니다. 네. 이 숨 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들어올 때 후 아, 이렇게 하는데 해보면 오늘 컨디션이 어떻습니까? 할만하죠? 네. 좋으신데요? 그러면 이게 5죠? 그 다음에 7. 8kg가 됩니다. 네. 70%. 예. 자, 8kg를 가지고 다시 합니다. 아, 이게 오늘 괜찮은데요? 네. 좀 더 올려보겠습니다. 네. 예, 예. 저희 스튜디오가 기대고. 마음에 드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제 90%입니다. 예. 네. 90%는 좀 힘들겠죠. 그래도, 오, 아, 이거 할만하네요. 오늘 특히 A 채널에서 저는 12kg로 하겠습니다.
컨디션 정말 오늘 최상이신 대단하세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매일 하는 겁니다. 12kg. 저 되게 무겁거든요. 그럼. 와, 대단하시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5, 7, 9, 10.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고 끝나면 큰일 납니다. 아하. 여기서 끝내면 피로가 축적이 돼요. 네. 그래서 꼭 끝내고 나서 도로 5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원래 시작했던 6kg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서 끝내줍니다. 예. 네. 이 근육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알맞는 증량을 선정을 해서 운동을 하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요즘 홈트 상당히 많이 하시잖아요. 네? 홈트? 홈트. 홈트가 뭐예요? 아, 이거 아셔야죠. 홈 트레이닝의 준말입니다. 전 야투도 안 하는데. 뭐. 트레이닝. 뭐 쉽게 집에서 말해서 하는 거? 집에서 네. 하는 운동을 뜻하는데요. 굳이 헬스장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할 수 있는 트레이닝 좀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같이 해볼까요? 예, 뭐 하나씩은 해야죠. 강 선생님은 예. 몸이 약하시다니까 페트병으로 하시죠 그냥. 저는 12kg로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자, 너무 여기 차이가 나는데? 이자가 여기 5 정도는 주세요. 5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럴까요? 예. 저항성 운동의 요령 중에 또 하나는 예. 근육이 큰 운동부터 해야 됩니다. 팔 운동은 적은 근육이고 등 운동은 큰 근육이죠. 그래서 등 근육 시범을 보여주겠습니다. 우선 손을 이렇게 잡고 예. 잡고 천천히 들면서 뒤에 저항을 느껴야 됩니다. 팔을 팔로 들어 올리지 말고 예. 전체로 등으로 올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등 근육의 저항을 느껴질 때까지 올려보세요. 그대로 올려서 15번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일곱. 느끼는 게 중요하죠? 예,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잘 느끼고 있습니까? 예. 예. 이렇게 해서 10번에서 15번 정도. 잠깐만요. 근데 예. 이거 하는데 저 피트병 주려고 하셨어요? 아니, 이 정도는 하죠, 제가. 예. 그리고 반대쪽. 반대쪽도. 뭐 집에서 의자하고 이 아령만 있으면 되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페트병만 해도 됩니다. 예. 1.5리터 정도 해도 예, 운동 꽤 네.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예. 팔은 어디까지 올립니까? 네? 등에 자극이 올 정도로 느낍니다. 느끼면 되는 거군요. 예. 좀 집에서 어떠세요? 해볼게요. 해보니까. 저는 힘들어요. 보통 이거를 안 하다 하면 힘들죠. 오늘은 12kg를 했지만 헬스케졌어. 예. 네. 저는 25kg를 합니다. 또 다른 동작 배워볼 동작이 여러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하체 운동을 하나 해볼까요? 예, 예. 네. 저 필요합니다. 하체 운동은 특히 노인들은 낙상해서 다치는 게요. 예. 네. 햄스트링이나 이 둔근이 약하기 때문에 떨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뼈가. 골반 많이 나가세요. 그렇죠. 예. 그 왜 그렇습니까? 엉덩이 근육이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나이 먹으면 엉덩이가 처져요. 맞아요. 남자들, 예. 그거를 방지하는 운동을 지금부터 여기 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떻게 야, 이거 힘들다. 오, 되게 언지라고 힘들어요. 그러던가. 네. 힘이 들어갑니까? 오, 야, 자세가 안 이게. 나와, 자세. 오, 이거 버티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의외네. 이 뒷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죠? 아, 뒷다리에 힘이 들어가야 예, 돼요? 예. 엉덩이에 오. 힘이 느낍니까? 예, 이제 느껴. 그래서 느끼면 다시 오세요. 그 다음, 다른 쪽 발. 저는 그거 안 들고 해도 힘들어요, 이거는. 이거 진짜, 나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예, 예, 예. 10번만 해보세요. 예. 저거 하루만 해도 이게 뻐근하다고. 근데 다행이네. 해는 보셨네요. 우리가 해본 적이 없어갖고. 이거 되게 운동 이 되겠는데요? 외에도 집에서 할 일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네. 저는 주로 뭘 하느냐 하면 턱걸이를 합니다, 집에서. 턱걸이. 문지방에 봉을 놓고 그냥 힘이 들면은 그래서 잡고 있어요, 그냥. 버티기. 잡고 발은 바닥에 놓고 그냥 잡고 있어요. 잡고 있으면 심심하면은 조금 또 올려보세요. 조금만. 그리고 제일 간단한 건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만 있으면은 허리가 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세 교정도 되는군요. 그래서 그런데 박사님,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또 따로 있으시다면서요? 예,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기 한번 보시죠. 네. 약 아닙니까? 이게 뭐죠? 협심증 약입니다. 네. 제 오른쪽에 있는 니트로그리세린은 위급한 경우에 혀 밑에 넣어서 속을 폭발시켜서 피를 통하게 하는 거고요. 네. 왼쪽에 있는 거는 저 하얀 거. 하얀 거는 매일 3알씩 먹습니다. 네. 저는 젊을 때 사업을 좀 크게 했어요. 그래서 거의 몸을 돌보지 못하고 했는데 네. 69세 때 해외여행 중에 호텔에서 협심증으로 기절을 했어요. 아이고야. 그 협심증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거냐 하면은 한 30초 안에 완전히 옷이 다 젖어 버립니다. 뭐요? 그리고 땀이 나가죠. 그리고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몸이 기절을 시킵니다. 사실 지금 모습을 보면요, 젊었을 때도 상당히 몸이 좋았을 것 같은데 또 근데 아니었다면서요? 뭐 사업 때문에 바빠서 몸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 이러셨으니까 네. 저희가 젊었을 때 사진이 있거든요. 보면서 얘기 나눌까요? 아, 이때도 준수하셨네요. 3, 40년 전에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 때였어요. 그래서 세계 방방곡곡에 아, 사업 때문에 안 가본 데가 없었죠. 네. 그리고 술이라고 하는 종류는 안 마셔본 게 없죠. 그리고 운동이라는 거는 해본 적이 없죠. 그냥 강성범이셨군요. 다니면 그냥 다니는 걸로 운동 삼으셨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주말에 등산하고 네. 어쩌다가 달리기 좀 하고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이라는 거는 사실 모르고 살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일반적인 분들이 남자분들 특히 그렇게 살거든요. 네. 근데 협심증이라는 게 이렇게 날 춥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많고 이러면 더 많이 생긴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나 운동을 많이 안 하셨다고 했어서 네. 그런지 또 낯선 타국에서 쓰러지셨잖아요. 정말 많이 당황했을 것도 같아요. 황당했죠. 뭐. 네. 예, 그래서 방황하다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헬스장에 가서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죠.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협심증 약을 먹고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생수를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십니다. 오전에 한 통, 오후에 한 통 반 해서 2리터에서 2.5리터를 매일 마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음식에 국물은 먹지 않고 네. 모든 음료수는 먹지 않습니다. 그런 걸 먹어서는 생수를 절대 마실 수가 없습니다. 네. 요즘에도 그렇게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협심증 환자들은 격한 운동, 이런 움직임을 좀 최소화해라, 이런 조언을 많이 받지는 않나요? 운동하고 협심증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운동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심장 기능이 좋아지고 네. 폐 기능도 좋아지고 혈관도 혈액순환을 더 잘 시키고 혈관도 유연성을 더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꼭 생수를 마시면서 혈액을 다일루션 시키는 겁니다. 네. 9년 전에 쓰러지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직후부터 계속 운동을 하셨고 예. 중간에 협심증 비슷한 그 증상 같은 게 온 적은 없으세요? 한 번도 없습니다. 와. 그럼 의사 선생님은 약 그만 먹어도 된다고 이러지 않으세요? 그렇게 물으면 그 다음 날부터 또 협심증이 올 거랍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안전을 위해서. 그 의사 선생님 상담 내용대로 하면서 예. 운동을 하고 예. 지금 본인의 비법으로 물을 들어주셨는데 네. 그리고 또 근육 운동할 때 이렇게 하면 근육량을 많이 늘릴 수 있어요 하는 비법이 있으면 또 공개 좀 해주시죠. 네. 아까도 제가 근육 운동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운동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공장에서 제조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원재료가 있어야 되죠. 네. 원재료가 없이 공장이 가동될 수 있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원재료를 쓰느냐.
저는 원재료라고 그래서 운동만큼 중요한 원재료 됐네 했더니 예. 그게 아니고 원재료가 무엇이냐. 원재료가 뭐냐? 뭐야. 예, 네. 이 원재료가 중요합니다. 네. 네. 이게 뭘까요? 뭘까요? 아, 저는 딱 나오는 순간 알겠는데. 네. 운동만큼 중요한 식습관. 역시나 식재료가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아, 운동만큼 중요한 식재료? 식재료 아닐까요? 운동만큼 중요한 뭐 먹지? 뭐 이런 거. 식습관? 제작진이 뭐 요 확인하기 위해서 이 박사님 댁에 갔다고 들었는데 예. 냉장고에 넣더니 막 소주 맥주 있고 막 이러면 그렇잖아요. 또 한번 그래서 같이 집에 가서 또 가볼까요? 확인해봤다. 네. 냉장고를 또 열어봤더니 고기류? 뭘까요? 운동할 때 많이 먹는 걸 것 키워본 적이 같은데. 없어갖고 뭐 아는 게 없어. 근육은 저기인데 계란. 계란. 근육에 국한돼서는 그거 아니에요? 뭘까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저게 다 단백질이네. 아, 단백질. 아, 정답을 맞습니까? 안 것 같아요. 맞나요? 맞네요. 와, 운동만큼 중요한 단백질이 정답이었습니다. 근육 운동할 땐 저거 얘기하잖아요, 꼭. 네. 이 근육은 뭘로 돼 있습니까? 근육은 단백질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육을 늘리려고 하면은 원재료가 단백질인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네. 안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단백질 섭취 기준이 우리 정부에서 정한 기준은 몸무게 1kg에 1g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오. 저는 몸무게 1kg에 2g으로 쳐서 제 체중 55g에 곱하기 2 해서 닭가슴살 하루에 110g에서 120g 먹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들 그렇게 닭가슴살을 먹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단백질이면 토시살도 있고 치맛살도 있고 뭐 항정살 이런 거 우둔살, 많은데 뭐 왜 닭가슴살을 먹는 거예요? 저는 그거 먹는 사람들 답답해갖고 운동이 엄두가 안 나요. 닭가슴살 먹기 힘들잖아. 안에는 지방이 없습니다. 아. 순수 단백질만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아니 약간은 있죠. 예. 지방은 많으면 뱃속에 저장을 하죠. 배가 나오죠. 예, 여기 잔뜩 있어요. 예. 예. 탄수화물은 많으면 지방으로 넘어갑니다. 맞아요. 넘어갑니다. 단백질은 많이 잡수시면은 나갑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손주가 군대에 갔다 휴가 오면은 닭 한 마리 잡아주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전 가족이 논아 먹는 게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싫어도 매일 같은 양을 매일 먹으라는 겁니다. 네. 같은 양을 쪼개서 소분해서 네. 냉동해서 보관해서 하루에 하나씩 꺼내 먹는 게 원칙입니다. 이걸 직접 조리를 해서 드신다는 얘기를 저희가 듣고 제작진이 가서 이걸 찍어 왔거든요. 조리하는 거 한번 보시죠. 네, 영상을 봤는데요. 지금이 사실 딱 출출할 시간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또 저희가 직접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아니, 먹어볼까요? 출출하긴 한데 네. 사실 그렇게 땡기진 않아. 맛을 보세요. 아, 술이 가진 않은데. 절대 네.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네. 아, 조리하시는 정말요? 그 과정 봐서는 되게 맛있을 것 아, 같긴 해요. 맛있게 했습니다. 아니, 맛있어, 맛있어. 예. 그래요? 절대 질리지 않아요. 맛있네요. 맛있는데요? 살짝 그거 간이 따. 돼 있는 것 같아요. 부드러운 닭모래 집. 정말 맛있게 구운. 아니, 나는 그냥 오. 퍽퍽하기만 할 거라고 어머, 생각했는데 간이 적절한데요? 네. 근데 운동하는 분들 간 안 하던데. 간에 안 하면 오래 유지가 계속해서 먹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닭가슴살을 하루 이틀 먹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10년, 20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맛을 가미를 해야 됩니다. 너무 맛있는데요? 선생님도 처음에는 그냥 날별로 드셨었어요? 간 안 하시고? 여러 가지 요리법을 스스로 개발을 한 거죠. 오래 지탱하기 위해서는 네. 맛이 중요하거든요. 진짜 맛있다. 이거 완전 식었는데도 맛이 이 정도면은 네. 막조리해서 먹으면 굉장히 이게 맛요리겠는데요? 저는 지금 운동 시작하고 오늘까지 하루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매일 드세요. 그래서 닭고기가 안 나오는 호텔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니, 오늘 다른 건 일절 안 드세요? 이거 드시고 다른 것도 드시긴 드시죠? 아침 식단은 닭고기, 현미빵, 야채, 캐베스를 식초물에 데쳐가지고 네. 그대로 먹습니다. 점심은? 100% 현미밥을 먹습니다. 밥 드시고. 저녁. 그리고 생선으로 먹습니다. 저녁 식사는? 저녁은 현미밥과 두부를 위주로 합니다. 두부. 그러면 약주는 일절 안 하시고? 약은 약될 만큼 합니다. 아니, 술. 약주는 약될 만큼 합니다. 약될 만큼. 약이 될 정도만. 약주는 진짜 약으로. 예. 나는 이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이 저렇게 건강 때문에 한번 쓰러지셔갖고 운동을 하시는데 술도 안 드시겠구나. 참 막막한 인생이겠다 했는데 술을 드셔도 괜찮을 정도 드시고 또 운동하시고. 약술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즐기실 거다 정답이네. 즐기시면서. 우리가 약주라고 하니까 네. 술은 약될 만큼만 먹습니다. 야, 이건 멋있는 대답이네. 네. 정답이네요. 우리 저 방청객 여러분 중에 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있으세요? 운동 안 하고 식단 조절로만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운동 안 많은 하고. 분들의 고민일 것 같아요. 네. 나는 그냥 적절히 먹기만 하겠다. 네. 이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이게 개그용어로 저는 날로 먹을 수 없어요. 그럼 저는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우리가 몸은 노화를 하지 않습니까? 네. 노화를 하는데 이걸 방지하는 게 운동이거든요. 근데 노화를 촉진하시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 분하고는 이야기할 게 없죠. 단호하십니다. 운동 하셔야 되겠는데요. 네. 운동 그래도 걷기라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누구 없을까요? 예. 네, 요즘에 헬스장에서 운동하시면서 단백질 쉐이크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쉐이크로 단백질 음식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단백질을 섭취하는 그 이유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에 맞춰서 자연적인 자연에서 오는 단백질을 섭취하자는 거지 무슨 그게 가공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는 시중에 그런 보충제를 사서 먹으면 대단히 그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것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꼭 세일크를 드시고 싶거든 닭가슴살을 말려서 빻아서 거기다가 우유나 넣어서 세이크를 만들어서 드시면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거는 그냥 막 파는 거 가지고 예, 그런데 하는 건 그것도 아니죠. 저는 반대입니다. 아, 왜? 우리는 모든 음식물은 입을 통해서 씹어서 침과 어울리고 위액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같이 국물하고 밥하고 먹으면은 소화뜸씨가 헤엄을 쳐야 됩니다. 위안에서. 후루룩 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물을 먹지 않습니다. 예. 그 대신 물을 많이 물을 먹습니다. 예. 밥 먹을 때 같이 먹지는 않습니다. 절대 밥 말아 먹지는 않습니다. 네. 따로 생수는 따로 먹고 밥 따로 국 따로 먹지.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뵈면서 이제 결론이 났어요. 사실은 운동을 저 정도로 하시는 분들은 근육이 더 커야 돼요. 네. 근육 크기로 내 운동을 가늠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대부분 보충제를 드세요. 이 맞습니다. 주변에 보면 그것도 참 고역일 텐데. 네. 전 처음에 났을 때 그다지 근육 이게 펌핑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게 네. 많이 안 되셨는데 그 이유가 자연주의이신 거야. 예, 그냥 내가 조리해서 먹는, 내가 정말 그 원재료로 사다가 해 먹고 운동하고 싶을 때 하고 필요한 만큼 딱 하고 욕심 과하게 내지 않고 네. 이렇게 해오신 결과 저렇게 정말 안으로 건강하신 몸매가 되신 것 같아요. 이 박사님 몸매를 보면 그 왜 이소룡 아시죠? 네. 네. 그 이소룡 몸매예요. 딱 균형 잡혀서. 원래 그리고 저런 몸매가 싸움 제일 잘해요. 우리가 운동하는 목적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죠.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팔 청춘은 그래도 되겠죠. 나이가 든 분은 운동의 목적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예. 그럼요. 건강.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 무산소 운동은 근력. 네. 이 두 개를 꼭 같이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균형적인 몸매를 갖고 해야죠. 잘 보기 위해서 팔뚝만 나온다든가 가슴만 나온다든가 이거는 건강의 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년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 기왕에 나와주셨으니까요. 그 강의 마무리하면서 요즘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거 한 말씀 하고 마무리할까요? 여러분이 운동하기 전에 꼭 자기 체력에 대한 그걸 분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체력 인증센터 가시든 일반 헬스클럽에 가시든 체성분 분석표가 있습니다. 네. 그걸 꼭 해서 내가 근육은 어느 정도인지, 내 심폐기능은 어느 정도인지, 내 근력은 어느 정도인지 이걸 꼭 알고 거기에 알맞는 운동 지도사들의 지도를 받아서 운동을 시작하면은 절대 무리가 없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노년의 건강관리법 이순국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범 씨가 이번에는 아주 즐거운 정보를 주시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금요일이 돼서 네. 뭐 시간 다 잡아놓고 별로 할 건 없는데 갑자기 어딜 가지 막 이런 생각들 하시고 또 2, 3일이면 해외여행을 계획하실 수도 없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해외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정말 많이 숨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손꼽히는 곳으로 한번 제가 골라봤습니다. 제가 굉장히 여행을 유익하겠죠.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 정말 기대가 되는데 여행지 어딘가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런 데가 있었구나. 난 지금까지 뭐 하고 살았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우리나라 그 정도예요? 대단한 나라구나. 네. 대단한 곳을 우리에게 소개해 줄 것 같은데. 네, 궁금한데요.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해외보다 더 해외 같은 국내 여행지 지금부터 보시죠. 이게 뭔가요? 북극일까요? 남극일까요? 아니 일단 해외보다 더 아닌가요? 해외 같은 국내 여행지 이랬기 때문에 네. 이게 해외는 아닌데 예. 우리가 보기에는 네. 밑에는 눈이고 와. 뒤에 이렇게 바다고 남극 정도를 생각하는데 옷은 또 그게 아니야. 그렇죠. 와. 이게 네. 눈이 아니에요. 정말 유빙이에요. 정말요? 예. 저렇게 바닷물이 얼어서 생긴 얼음 덩어리들이 저렇게 떠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낙조. 네. 해질녘에 거기에 가서 했고 근데 여기 이제 겨울에 살짝 얼어 있다 이거죠. 네. 그럼 이거 분명히 서해 쪽이야. 오! 어? 역시 날카로워. 네. 공부하신 이게 분이라. 남해가 아니라니까 서해 쪽인데 네. 남극이 아니라니까. 맞습니다. 서해도 좀 북쪽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면요. 여기가 저기 서울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2시간이 안 걸려요. 아니죠. 1시간 반이면 도착을 할 수 있는 그래요? 곳인데요. 바로 인천 강화도의 동막 해변이라고 합니다. 동막해변. 동막 해변 들어는 보셨죠? 네. 네. 여기가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태계도 굉장히 보존이 잘 돼 있고 예. 사시사철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좋아해주고 사랑하는 그런 장소라고 하는데요. 겨울이 되면 저런 절경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네. 다른 철에도 그렇지만 특히 겨울엔 추워서 뭐 갯벌 체험하겠어 해서 잘 안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겨울이 되면 저런 기가 막힌 이 풍경이 연출이 된다고 해요. 그러네요. 네, 사진 보니까 정말 신기한데요. 요즘에 이제 동막해변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즐길 수 있나요? 동막 해변에서 즐길 수 있는 게 이제 먹거리가 일단 근처에 여기서 난 거, 뭐 지금 잡은 것도 있겠지만 이 사실은 날 풀리면 갯벌에서 뭐든지 잡을 수 있으니까 네. 생생한 그 재료로 만든 음식들도 많이 있을 뿐더러 이것 말고도 이 동막 해변에 어떻게 보면 강화도가 네. 예전부터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또 그 이전부터도 굉장히 볼거리가 많은 곳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가시면 거길 가셔야 된대요. 분오리 돈대를 한번 가봐야 된다고 합니다. 네. 뭔지 아세요? 분오리 돈대? 분오리 돈대는 또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데요. 등대인 줄 알았는데 돈대가 맞다고. 예, 예. 본네. 근데 네. 이
돈대의 의미가 등대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게 예전에 하도 외세 침략이 많았던 곳이잖아요, 강화도가. 네. 뭐 근래까지 많았었는데 네. 그때 이제 초소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돈대에서 뭐 외적이 침입을 하진 않는지, 뭐 전쟁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저기구나. 그걸 감시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저기서는 진짜 쫙 보이네요. 네. 어, 근데 뭘 근데 느끼셨어요, 저거 보면서? 저기 가면 전망이 좋겠구나. 그렇죠. 네. 예전에 저렇게 이렇게 초소 같은 데는 이렇게 앞에 딱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전시가 아니고 평시면 예. 전망이 좋은 곳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 예전에는 저게 이제 사방이 뚝 트였기 때문에 저기다가 이 돈대를 지어놨겠죠. 네. 근데 저런 목적으로 지어놓은 돈대가 이제는 그 천혜의 전망대, 자연 전망대가 돼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길 가시면은 그 일대 전체 절경을 갖다가 다 감상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해요. 따로 돈 들여서 건물 안 지어도 그냥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사진 찍어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 다른데 이게 잘 나오겠죠. 아유, 아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거는 언제적 유물인 거예요? 조선 후기에 조선 후기까지 그 역할을 해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외국에서 뭐 외양선 같은 거 와갖고 대포 쏘고 그럴 때 서양배 들어오고 막 이럴 때. 저기서 감시를 했던 거죠. 예. 예, 물론 전투는 졌지만 굉장히 그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저기서 관광지로 야 전망 좋다지만 네. 그때는 목숨을 건 자리였네요. 그렇죠. 강화도에 가시면 특히 저도 그런 거 많이 느꼈는데 뭐 거기 뭐 선사 유적지도 있고 고인돌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근데 역사적으로 아픔이 좀 있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아이들 데리고 가면 아이들도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이 피부로 그럼요.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될 거고요. 특히나 가보신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가보면 진짜 외국을 왜 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국적인 느낌. 예, 이국을 떠나서 진짜 지구를 초월한 느낌이 들 네.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아니 소개해 주신 사진을 보니까 진짜로 그래요. 네. 처음에 그냥 이거 해외보다도 더 해외 같은 국내입니다라고 얘기 안 하셨으면 이거 해외 어디 가서 찍어 오신 건가요? 해외 이럴 아닌가? 뻔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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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처음 사진에 이렇게 놀라셨으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여행지는 더 놀라실 것 같은데 두 번째 여행지는 정말 해외입니다. 와, 야 이건 숲속이네. 저런 곳이 있다고요? 예. 여기는 진짜 해외다. 그럼 이런 숲이면 핀란드 정도. 그렇죠. 핀란드의 그 핀란드 숲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예. 네. 그 유명한 게 자작나무 때문이에요. 네. 저게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자작나무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자작나무라고 얘기해놓고. 저 비싼 나무인가 하실 수 있어서 정말 핀란드 숲에 있는 그 네. 나무예요. 근데 정말 의미 있는 게 저게 네. 한 30여 년 가까이 전부터 조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지금 여러분들이 그 관광객들을 모시려고 예. 준비가 돼 있던 그런 숲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 겨울에 저기가 더 훨씬 의미가 있는 게 네. 평소에는 그냥 나무가 이쁘네, 특이하네, 이국적이네 이 생각이 드는데 겨울에 가보셔야 되는 게 겨울에 눈이 내려가지고 바닥에 눈이 쌓이게 되면은요 네. 전부 다 하얗대요. 내가 하얀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내가 막 깨끗해지는 느낌 그런 게 든다고 그래요. 저 봐요. 산자락에 쫙 눈 덮인 거예요. 와, 예. 정말 멋진데요. 핀란드보다 더 핀란드 같은 이곳 어딘가요? 여기가 인제예요. 원대리 자작나무 숲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새벽에 출발해서 일출부터 보게 되면 상고대라고 있대요. 이게 눈이나 물 같은 게 녹아갖고 하얗게 다시 얼어붙은 거 있죠. 네. 예, 그런 절경을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기 가 있으면은 내가 진짜로 영화의 주인공이 됐다. 여성분들은 옷을 뭘 입었던 간에 내가 엘사 공주가 됐구나. 이런 느낌을 확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래요. 노래 부르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아요. 저희 가셔서. 내가 엘사였다. 엘사 된 듯이. 네. 그러니까요. 날 추운데 엘사야. 특히 애들은 가면은 정말 나올 줄을 모른대요. 이게 추위도 있고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자작나무 숲이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30여 년 가까이 이 90년대 초반에 이 조성이 되기 시작을 해서 2012년도 10월인가? 근데 그때 오픈을 했어요. 네. 개장을 네. 해서
사실은 그럼 오픈한 지 좀 됐네 하실 수 있지만 아는 사람만 아는 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손때가 아직 덜 묻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원시림 느낌도 나고요. 네. 저기서 괜히 곰 같은 거 나올 것 같고 그런 기분도 많이 든다고 그래요. 인재이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것일 것 같아요. 예. 땅도 넓은 곳이고 그리고 겨울에 워낙에 눈도 많이 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자작나무 심어놓으면 뭐합니까? 눈도 듬성듬성 오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네. 눈도 제대로 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 인재가 저 자작나무 숲이 굉장히 어울리는 곳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좀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번 주 상당히 추웠었거든요. 빙판길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겨울 산행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기가 지금 저 경사지구 그래갖고 애들 데리고 가기 어렵지 않나? 차는 어디까지 들어가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요. 쉽대요. 그러니까 정말 걷기 싫어하는 아이가 아직 멀었어를 2번 정도 하면 도착하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급경사도 많지 않고요. 예. 물론 뭐 겨울이라서 이렇게 아이들 신발에 뭐 젖을 수도 있고 하지만 입구 쪽에서요. 아이진이라고 하죠. 네. 아이진하고 뭐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게 그런 걸 빌려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런 것도 재밌어 하거든요. 네. 그런 거 언제 해봐요? 추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코스가 3가지가 있는데요. 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길지가 않아요. 자작나무 코스가 이제 0.9km, 그리고 치유 코스가 1.5km, 탐험 코스가 1.1km 이렇게 3가지로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3가지 길로 원하시는 길로 가시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데리고 충분히 갈 수 있는 거고. 1km도 안 돼요. 그리고 네. 아장아장하는 눈이- 아이도 갈 수 있어요. 네. 눈이 이렇게 쌓여 있고 공기 너무 좋고 이러면 네. 아이들이 가다가 이제 다 온 거야 더 가야 돼 이런 소리 안 해요. 가다가 좀 수고스럽더라도 그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요. 아이들하고 맞습니다. 눈 뭉쳐서 눈싸움도 좀 해보고 그렇죠. 그 옆에 이렇게 눈사람 조그맣게 만들어서 네네. 내년에도 와보자 뭐 이렇게 해주고 사진도 좀 찍고요.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것 같지만 네.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거. 3번째 곳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말 대단히 발전했구나. 우리나라도 저런 걸 할 수 있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 삿포로 예, 예. 홋카이도라고 말들 하죠. 눈축제. 눈축제 뭐 예.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자, 눈축제 있다는 곳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정말 구분이 안 되실 겁니다. 마지막 사진 보시죠.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와. 해외 아닌가요? 가만 있어봐. 이거는 이번에도 놀랍습니다. 와. 폭포가 아니야. 폭포 아닌데 이게 밑에서부터 위로 갔는데 그럼 분수가 얼었나? 그렇습니다. 예? 진짜 분수가 온 거예요? 분수로 만든 거예요. 와. 밑에서 쏴갖고 얼마나 오래 쐈겠습니까? 그래서 와, 저 대단하네. 정말 뭐라고 할까요? 얼고. 네. 구름이 피어오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절벽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이거 절경이네요. 네. 사실은 삿포로는 이제 눈이 많이 오니까 네. 눈을 모아다가 눈 축제 현장 만들고 네. 네. 거기 무슨 시계탑이라고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관광 명소를 만들었거든요. 네. 이게 분명히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놓으면 이거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홍보를 해놓으면 많이 네. 도착됐는데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저거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 저게 다가 아니죠. 저게 그냥 뭐 사진 찍는 코스 중에 하나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저희가 어딘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네. 이것도 멀지 않습니다. 충남 청양군 정산면 천장리에 있는 알프스 마을이라고 그래요. 알프스 마을. 예, 알프스 마을이라는 게 천장처럼 높다고 해서 지명이 천장리로 불릴 만큼 어떻게 보면 충청도에 있지만 충청도 안에서도 오지로 통한대요. 네. 약간 쑥 들어간 곳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온도가 한 2도 정도가 더 낮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도 충청도 안에서도 약간 좀 들어가는 곳인데 저기를 저렇게 관광 자원을 개발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또 찾게 되는 거죠. 자, 이곳은 저희 겨울마다 이렇게 얼음 분수 축제를 열고 있는데요. 올해도 역시 오는 17일까지 언제요? 오는 17일까지 네. 칠갑산 얼음 분수 축제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꼭 가봐야겠습니다. 저렇게도 돼 있고 이 축제의 이름을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요. 이게 칠갑산 얼음 분수잖아요. 네. 아까 분수로 말씀드렸듯이 알는 거지. 예. 이재용 아나운서 같은 분들이 없어요. 눈썰미도 있고 지식도 있으시기 때문에 한번 보면 이렇게 분수를 얼린 거군요. 이렇게 아는데 네. 다른 분들은 모르잖아요. 저게 저렇게 말씀드렸듯이 분수를 밑에서 쏴서 저렇게 예. 조성을 한 거라고 해요. 그리고 올해는 또 기해년이라고 해서 돼지해잖아요. 네. 가시면 저 사진 말고 돼지 모양으로 만들어놓은 그 얼음 조각도 있다고 해요. 조각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그 구조물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셔서 아이들하고 같이
또 그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 같이 늦둥이 원하시는 분들은 돼지코 한번 이렇게 만지시면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아니, 근데 아이들은요, 저런 데 가면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이렇게 보고, 야, 멋있다, 저거 어떻게 만들었지 이러는데 아이들은 즐길 거리가 있어야 돼요. 뭔가를 타야 합니다. 가가지고 뭐 해야 돼. 네. 직접 뭔가를 해야 돼. 그렇죠. 그런 것도 있어요. 앞에 두 곳은 그야말로 그냥 자연이 만들어준 선물이잖아요. 네. 근데 이곳은 축제 현장입니다. 그래서 가시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깡통 썰매가 있대요. 깡통? 예. 깡통? 무슨 큰 깡통 가지고 하나? 드럼통이라고 하나요? 예, 드럼통 예, 같은 예. 거를 이렇게 만들어 아, 가지고 여기 나오네요. 야, 저거 저기죠. 재밌겠다. 저기다가 이제 뭐 아이들 안 다치게 잘 해놨겠죠. 예. 이렇게 선을 이어가지고 하나하나 끌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예. 이렇게 해서 쭉 끌고 다니면서 아이들 또 어떻게 보면 청룡열차보다 비명소리가 더 들리는데 엄마 아빠도 재밌을 것 같고. 같이 타셔도 되고요. 네. 우리는 그냥 저 레일 바이크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런 거 생각했는데 네. 저건 눈 위에서 엄마 아빠하고 같이 이렇게 가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예. 우리 어렸을 때는 그거 비료푸 돼가지고 그렇죠. 그 위에 산 위에 올라가서 쫙 내려왔잖아요. 엉치뼈 깨나 다쳤죠.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예. 해서 내려오거든요. 네. 겨울에. 근데 어디 동네에서 뭐 꽁치 같은 거 이렇게 굽는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럼 야, 그 우리 집에서 구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에 막 갔는데 집에 그런 게 있으면 네. 아, 너무 맛있었지. 너무 춥다가 탁 들어가서 따뜻한 음식 국물하고 이렇게. 탁 먹고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이재용 아나운서가 되게 보면은 엘리트고 되게 부자로 살았을 것 같지만 네. 그렇지 않았어요. 비료포대를 타셨다고.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리고 또 아까 브리프를 탔다고 했잖아요. 네. 브리프대 같이 어른들을 위한 봅슬레이 체험장이 있다. 아, 그래요? 슬레이요. 그거는 다치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진짜 스릴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르면, 이 이거는. 장면이군요.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아, 이거는 얼음 위에서 가니까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어요. 예, 굉장히 스릴 있고 네. 저거 전복돼 갖고 까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조심하지 정말요? 않으면은 어른들도 그 위험할 정도로 굉장히 스릴이 있다고 합니다. 눈썰매 한번 눈썰매, 네. 재밌지. 반드시 재밌는 타야죠.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여행을 가는 이유가 먹으러 가거든요. 많은 아, 분들 빼놓을 수가 공감하실 없어요. 것 같아요. 네. 먹거리는 또 뭐가 있죠? 또 뜨뜻한 거 많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동, 떡국, 국수 등을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장작 더미를 이렇게 해가지고 네. 거기서 직접 고구마를 넣어갖고 아유, 얼마나 구워준대요. 아, 저기 나오네. 예, 저렇게 구워서 먹고 예. 빙어 튀김도 또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군밤도 저렇게 구워주고요. 저렇게 군밤도 아이들과 해서 좀 입 주위에 시커멓게 좀 묻어보고 아, 그럼. 예. 언제 해보겠어요? 못해요, 아이들. 요즘 애들. 못하죠. 저런 것도 경험을 해보시고 예. 빙어 튀김도 있다고 하니까 예. 아이들 저도 낚시를 좋아하니까 네. 애들하고 이제 빙어 낚시 가고 이렇게 잡아서 제가 먼저 먹어보면서 네. 네. 먹어보라고 하면 애들이 이제 아우 막 그래요. 그렇죠. 예. 근데 먹고 나면 네. 애들이 되게 뭐랄까 자기가 뭔가 해낸 듯한 느낌? 자기가 막 되게 어른스러운 듯한 느낌을 막 받나 봐요. 네. 계속 먹더라고요. 빙어 튀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애들 잘 못 먹거든요. 네. 근데 한 입 먹어보고 나면 네. 아이들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네. 그럼요. 예전에는 그 동네마다 공터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공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공터에 물 얼려놓고 거기서 스케이트도 타고 썰매도 타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아이들하고 저렇게 가줘야 그걸 체험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예전에 시장에서 이렇게 콩 같은 거 한 점 이렇게 해서 연탄불에 이렇게 해서 구워 먹고 그랬거든. 근데 요즘 요즘에 세대가 좀 다르신데. 살짝 피하시는 것 저는 같은데요. 군밤 정도는 가서 콩까지는 안 갔는데. 성범 씨, 우리 같이 갑시다. 아 그게 아니고 예인 씨 힘들겠어요. 네. 잘 좀 모셔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런 체험의 현장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경치도 보여주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도 알려주고 네. 가서 체험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요즘 뭐 해외여행 많이 가시는 분들이 요즘 유턴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 내가 왜 그 고생을 하면서 해외 나가고 그랬는지 모르겠다라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도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볼 게 많은지 여러분 아직 우리나라 전령의 10%도 못 보고 살았다는 거 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강성범 씨가 계속해서 좋은 거 많이 소개해 드릴 겁니다. 같이 해주시고요. 강성범 씨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멋진 거 많잖아요. 네. 예, 오늘 눈이 와서 날씨가 더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은 계속해서 눈이 내렸는데요. 야외 현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시죠. 김혜영 캐스터.
네, 상암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생각보다 눈이 정말 많이 온 것 같아요. 네, 화면으로도 확인이 되시죠. 이렇게 이동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 우산을 쓰고 지나가야 할 정도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내릴까 싶어서 방송 약 3분 전부터 저는 이렇게 우산을 들고 있지 않았는데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머리와 옷 위로 눈이 소복히 쌓이기 시작했고요. 얼굴에 눈발이 스칠 정도로 내리고 있습니다. 모처럼 내리는 눈이라 반갑긴 하지만 바로 코앞에 나오는데도 길이 많이 미끄럽더라고요. 오늘 나오실 때는 평소보다 조금 더 서둘러서 나오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조금 뒤에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고요. 한편 오늘도 먼지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전국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이 예상되지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일부 중부와 호남은 오전까지 공기가 탁해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리는 눈은 내리고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지금 눈구름대는 중부를 중심으로 지나고 있는데요.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 충북 북부는 낮까지 이어지다가 이후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다시 중부와 경북 북부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사이 강원 북부 산지는 최고 5cm, 수도권과 영서엔 1에서 3cm, 충청과 경북 북부 내륙엔 1cm 안팎이 예상됩니다. 모처럼 내륙에 눈이 내리면서 건조함을 해소시켜주지 않을까 싶지만 여전히 일부 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2에서 5도 정도 높습니다. 서울 영하 3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반면 낮엔 서울이 2도, 철원 1도로 중부는 크게 오르지 못해 쌀쌀하겠고요. 남부는 광주 7도, 창원 8도, 부산 12도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서울의 경우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벗어나겠고요. 전국에 비나 눈이 또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네, 퇴근길 다시 중부를 중심으로 눈이 예상되기 때문에 교통 혼잡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퇴근길 안전운전하시고요. 곳곳에 빙판길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오늘 귀한 눈이 내리잖아요. 근데 나들이 하실 땐 좀 불편하시더라도 안전하게 나들이 하시고요. 그 대신 눈을 좀 즐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금요일이에요. 금방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입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100회 1000회 만나면 깊은 정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